양코TV. 종부세 일시적 이주택 등 과세 특례. 안녕하세요. 저는 양도코리아 종부세와 관련하여 영상을 찍게 된 임지산 세무사입니다. 올해 종부세에 일시적 이주택 등 개념이 추가되면서 저희 양도코리아는 최대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양도코리아 종부세 입력 화면이 작년과 비교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사용자분들께서도 올바른 종부세 계산을 위한 입력에 어려움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제부터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양도코리아 종부세 입력 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부세 계산을 위한 사례를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일단은 컨설팅 들어가서 고객을 등록하는 방법부터 아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객 관리에 들어가신 후에 고객을 신규 등록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미리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서 고객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해당 고객이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을 이제 주택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사례를 만들다 보니 좀 주택을 많이 이것저것 입력을 했는데, 여기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산 구분해서 이게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다가구 주택인지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인지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 아직 밑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입주권 분양권은 선택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이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선택하실 수 없고, 혹은 또 주택의 부속 토지만 가지고 있는 케이스도 아직은 선택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산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주소도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 후에 소유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지 본인 단독으로 하고 있는지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공동으로 체크를 하고, 몇 명이 가지고 있는 체크를 하신 후에 이런 식으로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2번 같은 경우엔 동일 세대가 아닌 것으로 형제 자매로 지금 소유 지분을 적어 놓았죠. 만약에 동일 세대라면 동일 세대로 체크를 하시고 성명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취득일자를 입력하는 것은 필수 요건은 아닌데요. 넘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다만 상속인 경우에는 이건 반드시 좀 상속은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활성화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매매 취득이 아니라 상속 취득이라면은 취득일자는 입력하진 않더라도 상속까지는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주주택 여부, 이제 이게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인지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거주도 하지 않고 임대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워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임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임대주택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는지도 여부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도 입력을 해 주실 수 있으면은 해 주시면은 됩니다. 이제 넘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례 1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미리 지금 다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서 주택 선택 및 관리에 들어가시면은 등록한 주택들을 어떤 것을 가지고 종부세를 계산을 해 볼 것인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3개가 체크가 되어 있고, 체크를 한 후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케이스 1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한 채는 상속주택입니다. 지금 주택 2번이 상속주택입니다. 이게 지금 상속주택이고, 나머지는 다른 특례주택에 해당되지는 않는데, 지금 이 중 하나만, 요것만 비조정지역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번 주택이 상속주택이기 때문에 밑에서 상속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1세대 1주택자 특례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상속주택은 이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요건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소유지분 40%고 가액 요건도 충족을 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율 특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일하게 반영이 가능하겠죠.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이거 같은 종전 규정 같은 경우에도 혹시 이제 개정된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종전 규정에 적용이 가능하다면은 그걸 통해서도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어떤 것도,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해당이 되면은 이제 세율 특례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세액 계산으로 가보시면은 계산이 되겠죠. 혹시 몰라서 재계산 한번 더 눌러볼게요. 계산이 되었고,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3주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주택 2번은 이제 상속주택으로서 이제 배제가 되었지만 나머지 2주택이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는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는 11억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6억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6억이 됐습니다. 하지만 세율은 좀 다르죠. 세율은 밑에 보시면은 자, 상속주택으로 하나가 빠졌고 그럼 나머지는 2주택이 남았는데 주택 1과 주택 3이 남았는데 하나는 조정지역, 하나는 비조정지역이 있기 때문에 세율은 중과세율은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율 한번 볼까요? 세율은 한번 보시면은 지금 2주택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케이스죠. 근데 조정 2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해당 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지금 과세 표준이 네, 8억 2,200만 원. 이 구간이죠. 1.2% 누진공제액 300만 원 해서 정확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680만 원 정도 나왔고 사례 1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례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2번. 네, 사례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케이스네요. 공동 소유인데 본인과 배우자가 2분의 1씩, 주택 2도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주택 1이 저가주택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네, 22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고 주소도 광역시 군입니다. 요건 한번 볼까요? 네, 요건 보시게 되면은 네, 제외가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방 소재 저가주택 보시면은 광역시의 군지역인데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가 되죠. 그래서 네, 저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주택까지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후에 이제 세액을 계산을 해 보면은 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케이스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을 한 거네요. 소유자도 65세로 했고 보유기간도 15년을 보유한 것으로 한 겁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택 정보를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은 주택 1번은 저가주택으로 지금 제외가 됐어요. 저가주택으로 제외가 됐고 그리고 주택 2번만 남고 있는데 주택 2번이 지금 공동소유로 2분의 1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주택 한 채를 본인 명의로 몰 건지 배우자 명의로 몰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개념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을 받을지 말지를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본인으로 지금 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인으로 몰았기 때문에 11억 공제되고 네, 세율도 이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쭉 계산이 된 겁니다. 세액 공제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산이 된 거고 근데 만약에 공동명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그럼 얼마가 나올 것이냐 한번 보죠. 지금은 공동명의로 선택을 했을 때 세액 공제까지 해서 지금 종부세가 70만 5천 원, 70만 5천 원이 나왔는데 공동명의를 선택하지 않게 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한 200만 원씩 나오죠. 그것도 각각 거의 한 400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내는 경우가 되니까 이건 반드시 공동명의를 선택을 해야겠네요. 근데 그럼 이게 어떻게 계산되느냐 보시면은 네, 공동명의가 네, 각각 이제 가지고 있는 거니까 11억 공제는 안 되겠죠. 둘 다 이제 각각 6억 원씩 공제가 될 것이고 세율도 보면은 이거 중과세율이 적용이 됐죠. 그럼 이게 중요한데 중과세율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저가주택이라서 빠지게 되지만 근데 이게 빠지게 되는 거는 공동명의를 적용을 했을 때만 빠지게 돼요. 왜 그렇냐면은 지금 조문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종부세법 세율 볼게요. 세율 보시면은 네, 구조 사항 네, 보시면은 네,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럼 대통령령으로 가봐서 이때 이겁니다. 다번, 마번. 저가주택은 마목입니다. 마목. 그래서 시행령 4조의 3 네, 여기 마목입니다. 3호의 마목. 사망 3호겠죠? 네, 사망 3호 마목 보시면은 법 제8조 제4항 4호 이게 저가주택일 겁니다. 8조 4항 4호 네, 저가주택. 그럼 저가주택인데 이때 중요한 게 이거예요.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저가주택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명의 1주택자로 체크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은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는 개념이 되어버리죠. 각각 계산하니까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택수 계산을 할 때 세율에서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주택수에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게 선택을 했지만은 저가주택을 선택을 했지만 주택수로는 카운팅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본인이 각각 주택을 2개씩 들고 있는 개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과세율이 적용이 돼요. 이게 만약에 하나라도 조정지역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결국 본인과 배우자 둘 다 2주택자라서 지금 저가주택을 선택을 하더라도 적용이 되진 않죠. 세율에서는 적용이 될 수 없고 오직 그래서 이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저가주택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공동명의를 선택을 해 줘야 한다. 네. 그리고 65, 15 세액공제까지 하면은 이렇게 낮아지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사례 2번도 끝났습니다. 네, 사례 3번 보도록 할게요. 사례 3번. 네, 사례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 소유, 본인이 단독 소유한 주택과 그 다음에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2분의 1씩 공동 소유한 주택 이렇게 두 채가 있는데 공동으로 소유한 이제 주택이 지금 저가주택에 해당이 되네요. 네, 아까랑 사례 2번의 주택과 동일한 거죠. 지금 대구 광역시의 군지역 그리고 3억 원 이하 요건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광역시의 군지역에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니까 주택수에서 제외 될 수 있죠.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시면은 네, 넣고 나서 세액 계산을 해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지금 이 주택 2번이 저가주택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주택수 자체에서는 차감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해당 주택이 과표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과표에는 들어가야 돼요. 그럼 과표에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배우자도 2분의 1에 대한 과세 표준에 대해서 세액을 계산해야 되고 본인도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제 기준시가 과세 표준과 그리고 이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한 이제 기준시가 이거 두 개를 더해서 각각 결국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1세대 1주택자가 되지 않게 되죠. 두 명이 계산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단독으로 보유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의가 일치돼서 지금 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2분의 1 부분이 2분의 1만 이 사람한테 본인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과세 표준도 전부 다 이쪽으로 본인한테 명의가 일치되도록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가 가능하죠. 지금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은 지금 이 정도 세액이 나오네요. 11억이 공제되고, 네, 세율도 당연히 중과세율이 아니고요. 세액 공제까지 들어가서 이 정도 나오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런 공동명의가 아니라고 봤을 때는 얼마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커지죠. 네. 일단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됐겠네요. 각각 6억 원씩은 공제가 됐겠지만은 배우자는 안 나오죠. 근데 본인이 너무 많이 나오죠. 이게 지금 또 세율도 중과세율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각각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저가주택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적용이 안 되게 되겠죠. 왜냐면 본인에게 지금 주택이 2주택인 상태가 되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 저가주택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과세율까지 적용되고 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고 지금 엄청나게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사례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 4번은 사실 사례 3번과 거의 동일한데, 네, 상황은 거의 동일해요. 이제 주택 1번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주택 2번은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다만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이 지금 특례주택에 해당이 되고 있죠. 사례 3번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특례주택을 우리가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신규주택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특례주택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사실 계산은 사례 2번과 개념도 계산도 동일해요. 사실 동일합니다. 일단은 보게 되면은 세액 계산을 보게 되면은 역시 공동명의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을 할지 말지를 선택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소유자 연령, 보유기간 선택을 해서 이제 세액 공제까지 들어갈 수 있고, 계산을 보면 11억 공제 들어가고 일반 세율 적용되고 세액 공제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제 본인한테 이 정도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특례 적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각각 계산이 되겠죠. 각각 계산이 되니까 네, 사실 많이 나오죠. 아까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게 되어버리니까 체크를 하더라도 이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산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세율 나오긴 하는데 6억 공제되고, 네, 배우자는 일반 세율이죠. 배우자는 이제 주택 2번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그 한 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주택자라서 이제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 다만 본인에 대해서는 본인은 중과세율이 나오죠. 왜냐면은 세율 보시면은 네, 요거죠. 3억 5천. 네, 요 구간이죠. 1.6%. 네, 본인은 중과세율이 나오겠죠. 왜냐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그다음에 2분의 1 보유하고 있는 주택. 그래서 2주택자니까요. 2주택자에다가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죠. 네, 사례 5번을 보도록 할게요. 사례 5번. 사례 5번은 이제 단독으로 주택 4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네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주택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특례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신규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 하나씩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채만 남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다 이제 주택수에서 배제가 되고 이제 한 채만 가지고 주택수가 한 채인 것으로 보고 11억 공제가 가능한지,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가능합니다. 한 채씩 다 빠질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국세청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도자료 보면은 이게 아마 31번이었던 것 같아요. 31번.
그죠? 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 네,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케이스도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주택수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11억 공제가 되겠죠. 다만 과표에는 당연히 다 더해집니다. 과표에는 당연히 다 더해지고 아까 잠깐 봤을 때 이거는 뭐 40%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60%를 가지고 있겠죠. 배우자가 아니라 뭐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40%만 계산돼서 어쨌든 더해질 거고 주택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세액공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넣어주면은 계산된 거 보시면은 11억 공제 들어가고 그리고 7억대 세율은 1.2%, 중과세율 당연히 적용 안 되겠죠. 그냥 일반 세율이 적용될 겁니다. 1주택자니까 세율도 보시면은 7억대면 이쪽이죠. 이 구간 1.2% 제대로 들어가고 있고 또 세액공제도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네, 각각 다 적용이 가능하다 이거입니다. 네, 사례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6번. 네, 사례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으로 다 두 채를 소유하고 있긴 한데 이제 보유자가 다릅니다. 주택 1번은 본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주택 2번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 케이스는 사실 종부세에서는 사실 좋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종부세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좋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주택 1번이 지금 신규 주택에 해당이 되는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신규 주택에 해당이 되니까 주택 1번은 빠지고 주택 2번만 남아 있으니까 11억 공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얼핏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소유자가 다르죠.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요. 명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특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과세 표준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수에서 배제되는 것이지 과세 표준에는 더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신규 주택에 대한 이 특례에 대한 주택은 지금 본인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결국 종부세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도 종부세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신규 주택이 빠졌다고 신규 주택 특례에 해당된다고 해서 이 1주택을 주택 1번을 주택수에서 배제해 버리면은 그럼 결국엔 세액 계산을 할 때 본인과 배우자 모두한테서 11억을 공제해 주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죠. 결국엔 각각이 계산된다면 6억씩 공제되는 게 맞고 이건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규 주택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거죠. 선택을 해봤자 의미 없는 선택인 겁니다. 해당이 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선택을 했지만 신규 주택으로 선택을 했지만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6억씩 공제가 되죠. 배우자한테도 6억씩 공제가 되고 본인도 6억이 지금 공제가 되고 있어요. 다만 세율은 이제 기본 세율이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죠. 중과 세율이 아니라 왜냐면은 본인 단독으로 소유한 인별로 계산하니까 기본적으로 세율은 본인이 한 채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세율 자체는 이제 중과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11억 공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세액 공제도 되진 않는다. 네, 마지막으로 사례 7번. 네, 마지막으로 사례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네, 역시 주택 두 개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례 6번과 다르게 본인이 다 단독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가 이렇게 명의가 이제 1세대가 주택 두 개를 가지고 있다면은 차라리 이렇게 명의 일치되게 한 명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따로따로 단독으로 소유한 것보다 차라리 나아요. 종부세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명의가 일치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 2번이 신규 주택 특례를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죠. 그러면은 자, 이 경우에는 명의가 일치하죠. 주택 1번과 주택 2번이 본인으로 이제 명의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 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받을 수 있어요. 무조건 들어가겠죠. 그럼 주택 수는 하나가 되게 되고 지금 주택 2번이 과세 표준에는 본인의 과세 표준은 더해지겠지만은 어쨌든 주택 수는 한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소유자 연령과 보유기간 적을 수 있는 칸이 나오고 본인에 대해서 11억 공제 받을 수 있죠. 있고 세율 일반 세율 들어가고 세액공제도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7개 사례를 통해 양도코리아에서 개정된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아무쪼록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조만간 종부세의 전반적인 입력 방법에 대한 영상도 지금 찍을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시간 내서 수정신고 관련해서도 양도상속 증여별로 영상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지선 세무사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